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연예계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그는 전역을 약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은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차은우의 가족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그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수익 일부를 처리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 분산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계약 구조의 실질성에 따라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갈릴 수 있어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사안은 최종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며 세법 해석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 역시 세무당국의 판단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고 연예계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차은우가 등장한 광고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향후 계약을 재검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신중한 관측이 나온다. 차은우는 지난 2025년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전역은 2027년 초로 예정돼 있다. 군 복무 기간 중 터진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전역 이후 복귀 시점과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계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론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 성향의 전직 국회의원이니 후보자를 발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통합 인사 협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과 과거 보좌진 갑질 논란, 자녀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야당은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인 만큼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있는 인사는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명 철회 결정이 내려지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존중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통합 인사의 취지 자체는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뒤늦은 철회라며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차관 체제로 부처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후임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는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계훈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짧게 끝난 쪽박 드라마라고 표현하며 청문 과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계훈 후보자 지명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리한 선택이었고 결국 국민 눈높이를 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며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 가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 성동 일대에어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한 당원과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된 직후 나왔다. 대통령실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과 여론 악화를 고려해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개인적 비판을 넘어 청문 검증 과정에 참여한 당 관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공개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여야 간 인사 검증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더딘 입법 처리 속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현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정책들조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기본 정책 법안의 처리 비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도 속도라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 외수입 징수와 관련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입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관계 부처 간 인력 파견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당장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한 정책 공백을
행정 역량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운영에서 속도를 강조해온 기존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은 타이밍이라며 정책 결정과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야당에서는 입법 지원의 책임을 국회에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받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됨에도 그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 수수의 범위와 실제 청탁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특검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장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김 여사 개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핵심 의혹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됐다는 평가와 권력 주변 비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다. 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과정에서 권력이 있든 없든 법 적용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법 앞에 평등 원칙을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법률 판단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법관으로 형사법 분야에서 비교적 신중하고 원칙 중심의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판결 이유를 법리 위주로 설명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법적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은 여론이나 지위가 아니라 엄격한 증명과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부장판사의 발언을 두고 사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과 원칙을 재확인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럭비 국가대표 출신 윤태일 씨가 장기와 인체 조직을 기증하며 여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한 선택을 남겼다. 윤태일 씨는 지난 1월 8일 퇴근길 교통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윤 씨는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총 4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다. 여기에 각막과 뼈, 인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해 수십 명 이상의 환자들이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태일 씨는 국가대표 럭비 선수로 활약하며 한국 럭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럭비 7인제 대표팀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선수 은퇴 이후에도 럭비를 떠나지 않고 지도자와 코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 힘써왔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은 씨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을 먼저 챙기는 성격이었다. 생전 가족에게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했고 그 뜻은 결국 현실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윤태일 씨의 기증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한 숭고한 선택이라며 고인의 따뜻한 마음이 이식 수혜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지 않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후 빈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조 화환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 메시지나 공식 입장도 별도로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상임고문과 이해찬 전 총리는 한때 민주당 핵심 인사로 함께 활동했지만 2021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경선 이후
이 상임고문이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민주당과 결별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적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이에 대해 새미래민주당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조문 불참이 고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맥락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일부 인사,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조문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상임고문의 조문 불참이 단순한 개인 선택인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완전한 거리두기를 상징하는 장면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그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